세계 무역의 역사는 항구의 역사라고 합니다. 문화와 문물이 드나들고 때론 외세 침략의 통로가 되기도 하죠. 1876년 근대 개항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온 부산항 북항. 이제 무역항의 역할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항만 재개발. 세계 항만 재개발에서 북항의 미래를 찾아봅니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사랑한 모든 디저트. 부담 없이 제로. 달콤하게 제로. 즐겁게 제로. 마침내 제로가 맛있어지다. 롯데 제로. 나 이영애는 깐깐하다, 촉촉하다, 생기 있다. 그래서 콜라겐 고를 때도 오롯이 이영애의 뷰티 라이프는 라이프닝 뷰티 콜라겐 앰플. 그대에게 새로운 여행사를 보냅니다.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그래, 이런 게 이게 바로 여행이지. 교원 투어가 만드는 새로운 여행, 여행이지. 정답만을 탐색하기보다 스스로 해답을 탐구할 수 있도록, 성취를 쫓기보다 서로 어울려 성장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협업 툴 꾸러미는 청소년을 위한 자기주도적 팀 프로젝트 활동을 선도합니다. 융합인재 육성 에듀테크 기업 메이커 에듀. 여러분의 발은 건강하십니까? 특별한 발을 위해 특별한 손이 만듭니다. 무지 외반인을 위한 엄지발가락 분리형 맞춤 신발 발렌사루치. 100년 소공인의 손으로 만든 엄지발 신발 발렌사루치. 검색창에 발렌사루치를 검색해주세요. 네 대리운전 불렀나? 친구. 친구 말고 대리운전. 그래, 친구네. 야, 대리운전 번호가 뭐야? 친구. 그 자꾸 친구 넷을 와 부르노? 4번 부르면 만원 공짜니까. 국번 없이 79만 4번, 7979에 7979. 친구네 대리운전. 흑침대, 소파 어디서 구입하십니까? 이제 생산 공장에서 직접 선택하십시오. 품질, 가격 모두 만족하실 겁니다. 편안함의 차이가 기술력의 차이. 한방 흑침대 부산 오내개 112. 편안한 잠자리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노란 유채꽃 천지인 이곳은 몇 년 전만 해도 사각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던 곳입니다. 시멘트 바닥과 담장을 걷어내고 부산항 북항이 시민과 만났습니다. 독한 석유 냄새가 아닌 바다 내음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지난해 말 1차 개방에 이어 올해 5월 북항 친수공원 전역을 개방했는데요. 공원 안을 S자로 흐르는 경관 수로를 따라 바다를 보며 물멍도 할 수 있습니다. 야생화 단지를 꾸며 놓은 상태에서 바다도 같이, 우리 부산의 특징인 바다도 같이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게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항 바다를 바라보는 캠핑장은 지난 2017년 말에 개장했습니다. 캠핑족에겐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데요. 캠핑장이 도심 속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매력이죠. 올 때 접근성이 되게 좋고요. 여기 주위 환경이 되게 깨끗해가지고 이용하는 시설이 진짜 깔끔해서 좀 좋았고, 뒤에 밤에 보니까 배경도 너무 멋지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퇴근 후에도 부담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다 보니 가족 단위 캠핑족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대로 잘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마련해 놓고도 또 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 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주민 휴식 공간으로 좀 이렇게 뭐 자리매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항 재개발은 아직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을 위한 친수공원 조성이 가장 먼저 마무리됐는데요. 바다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북항 재개발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주차장도 넓고 시민들이 좀 접근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잘 조성이 돼가지고 시민들도 많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항이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146년 만입니다. 부산항이 우리 역사 무대에 등장한 것은 조선 태종 7년인 1407년. 부산포에 외관이 설치되면서부터입니다. 1876년 병자수호 조약을 맺으면서 부산포라는 이름으로 근대 개항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의한 불평등 조약인 만큼 부산항의 기능은 일제의 대륙 진출을 위한 군수물자 수송과 수탈의 창구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일본은 부산항을 대륙 침략 병참 기지로 구축할 계획을 세웁니다. 1898년 부산 매축회사를 세워 부산 앞바다를 메우기 시작해 1943년까지 1, 2, 3, 4 부두와 중앙부두, 제1무량장부터 8무량장을 개발하고 운영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항은 외국의 구호물자가 들어오는 통로면서 유엔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현대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 부산항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두가 참 재미있는 부두가 되죠.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군수물자, 그러니까 뭐 우리 옥수수라든지 밀가루를 싣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메리칸, 일종의 햄버거 냄새가 나는 그 미국의 그 선원들이 내리죠. 우리식으로 정확하게 하면 아메리칸 선원들이죠. 이걸 갖다가 영어로 하면은 이게 이제 아메리칸이 되죠. 아가 묵음이 되다 보니까 매 강세가 되가 아메리칸 되니까 아메리칸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 아메리칸 부두라고 부르죠. 주월 청룡부대의 지휘본부를 포함한 주력 처녀 장병들이 6년 5개월의 빛나는 전공을 세우고 2월 7일 부산항에 도착 개선했습니다. 1, 2부두가 무역항이었다면 3부두는 월남전 파병 장병을 태운 배가 드나들던 국방부 소속의 부두였습니다. 3부두가 우리 60년대 월남전에 있을 때 팔장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냐면 보통 우리 한송식을 하고 이제 배가 출항을 하죠. 그럼 여기 이제 오륙도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냐면 불과 한 5분 사이에 이제 노래를 하는데 거기 백야성이 불렀던 자리끄라 부산항이라는 노래죠. 노래를 부르면서 가게 되면은 딱 오륙도 가면 끝나게 됩니다. 그때 보면 눈물을 하는 장병들이 이 오륙도 앞에다 쏟았다고 거기 하는데 1970년대 들어 산업화가 속도를 내면서 부산항의 발전도 빨라집니다. 1978년 컨테이너 터미널이 개장하면서 부산항은 수출입 전진 기지로서 대한민국의 산업과 자본을 돌게 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요. 부두마다 지리적 특징에 따라 취급하는 품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5부두가 양곡 전용 부두라면 7부두는 석탄과 고철, 광석 전용 부두로 역할을 했죠. 하지만 담장과 철조망으로 막힌 금단의 구역이란 점은 공통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전부 철조망으로 차 있으니까 출입 자체가 거부가 됐던 거죠. 대기 입항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 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제일 좋은 날이죠. 머리가 때 되니까.
여기 참 애환이 많죠. 여기는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부두 자체에 그래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해상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부산항은 계속 몸집을 키워나갔고 2000년에는 물동량 세계 3위의 무역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밀려드는 화물량을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06년) 부산항의 물동량 적체를 해소하고 세계 물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가덕도 북서안에 신항이 개장됩니다. 최신 시설을 갖춘 신항의 등장으로 부산항은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자동 안벽 크레인을 갖춘 육부두를 전면 개장해 25개 선석에 처리 물량도 연간 1749만 TEU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신항이 커질수록 북항의 물류, 항만 기능은 약화되고 항만으로서의 기능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2006년 부산 신항이 개장함에 따라 북항의 항만 기능이 신항으로 이전되었고 유화, 노후화된 북항의 항만 기능을 재정비해서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확보하고 지금까지 닫혀있던 항만을 부산 앞바다를 부산 시민들에게 휴식, 여가의 공간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북항 재개발 사업이 2008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노후화된 항만 공간의 재개발은 세계 항만 도시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시설 확충에 중점을 뒀지만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수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이 활발해졌는데요. 북항 재개발은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 재개발인 만큼 세계 여러 모델을 접목해가며 다양한 논의를 해나갔습니다. 북항 재개발을 처음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항의 미래에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저렇게 뭐 친구 불러가 여기서 수익해줘야지. 여기 돈 버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꽉 있고 시민들은 가구에서 구경만 하는 곳, 구경만 하는 곳 때가 되겠다. 슬리퍼를 신고 아무 때나 즐길 수 있는 북항. 부산항 북항이 시민의 공간으로 돌아오기 위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남유럽, 지중해에 접해 있는 스페인은 세계를 주름잡던 해상 왕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최대의 항구 도시죠. 바르셀로나의 중심지 카탈루냐 광장. 광장 중심 상징물은 콜럼버스 동상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온 것이 바로 바르셀로나 포트벨이기 때문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아우르는 유럽 최대 무역항이었는데요. 포트벨은 바르셀로나의 항구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입니다. 이 고풍스러운 건물이 세관 건물이었다니. 당시 바르셀로나 항의 무역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의 바르셀로나는 무역항의 모습이라기보다 휴식과 레저와 쇼핑이 있는 전형적인 관광 도시의 모습입니다. 낡은 항만을 재개발하면서 항구의 확장이 아닌 바다의 확장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We wanted to open the city to the sea, okay? And one of the best ways of doing it was to somehow integrate this area into the city. So that's why we transferred all the commercial activity, loading and unloading cargo, to the south, and we reformed completely this area with hotels, restaurants, marinas for private yachts, etc., etc.
사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바르셀로나에는 제대로 된 모래사장이 없었습니다. 바위가 많은 황무지 같은 해변에 모래를 부어 인공 백사장을 만든 것인데요. 지금은 세계 최고의 해변 도시로 손꼽히는 곳 중 하나죠. 기존 항만 시설물은 마리나 센터나 레저 체험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Sí que m'agraden aquí i el que més m'agrada aquí és l'aigua, els peixos i una de les activitats que més m'agrada són el caiac i el paddle surf.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시민들을 자연스럽게 해변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시민들에게 바다는 적극적인 활동의 공간입니다. I really love coming here because first of all I use the facilities of the sailing club, as I say 5 times a week because I have my boats parked here. And with all the transformation of the harbor, we're also going to have more facilities, also more parking for boats, for people to place things, paddleboarding, everything, windsurfing, and so it's a good point to come here. 세계적인 관광지라면 은의 높은 마천루를 떠올리게 되지만 바르셀로나는 낮은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발 213m 몬주익 언덕에만 올라도 지중해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몬주익,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일본 선수를 추월했던 바로 그 언덕입니다. 바르셀로나 재개발의 시작점은 바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습니다. The citizenship has to be enthusiastic about the project, so you have really to be, in our case it was easier because we had the Olympic Games, so this made everything easier. No? I am very happy with the transformation. I think if you ask, I would say most of the citizens of Barcelona, even those that were born after the Olympic Games, they would say that this was a very good project for the city. 포트벨은 바르셀로나 5개 항구 중에서 화물과 여객용 부두였습니다. 화물이 대용화되면서 항만 확장이 필요했지만 시내와 가까워 확장에 한계가 있었고 결국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는데요. 정부와 시는 포르트 2000을 만들어 포트벨을 거대한 바다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르셀로나가 항만 기능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 남쪽으로 옮긴 항만 시설은 지금도 남유럽 관문으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트벨을 포함한 바르셀로나 재개발의 중심엔 바르셀로나 항만 공사가 있습니다. 세계무역센터 빌딩은 바르셀로나 항만 공사가 소유하면서 직접 관리도 하는데요. 5성급 특급 호텔을 비롯해 50여 개 업체, 3,000여 명이 근무하는 복합적인 건물입니다. 모든 업무가 원스톱으로 가능하죠. The synergy effects. The important thing is that providers of services can meet each other. No, for instance, we have companies dedicated to pharmacy products. So yeah, we can. The interaction is important. No, to meet people from different activities and different sectors, but always related with the international trade, maritime trade. 무역항이 이동하면서 크루즈항은 터미널만 새로 건설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센터 주변으로 14만 톤급 크루즈가 정박할 수 있는 전용 터미널 4개를 만들어 동시에 8척이 입항할 수 있는데요. 세계 3번째의 규모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 2018년에는 800여 척의 크루즈선이 방문해 300만 명이 포트벨에 내렸는데요.
관광객들의 발길은 바르셀로나의 문화유적 관광지로 이어지면서 도시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보케리아는 카탈로니아 말로 고기를 파는 곳이란 뜻인데요. 고기뿐 아니라 지중해에서 잡은 신선한 생선에 당도 높은 과일까지 유럽 최대 규모의 식료품 시장답게 방문객 숫자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13에서 15세기 건축을 원형 그대로 보존한 고딕 지구도 여행객들이 찾는 필수 코스입니다. 항만 재개발로 새롭게 만들어진 광장엔 정기적으로 벼룩시장이 섭니다. 비어있는 공간의 용도를 시민 스스로 결정한 셈이죠.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에게도 인기 있는 곳이 됐는데요. 시민들의 소통 공간이 되면서 관광객들에겐 이색적인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뭐니 해도 바르셀로나는 가우디의 도시죠. 바르셀로나에서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역사성, 예술성, 상징성과 함께 도시의 건축 기준이 됐습니다. 바르셀로나 재개발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도시의 역사를 보존하면서 시민과 공유하는 것. 바르셀로나시도 그 원칙 위에서 재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o the importance of the port in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the city and in the nowadays transformation of the city is very, very high. It's one of the pillars that help us to develop the new Barcelona. It has been very important historically because Barcelona has, as you know, a geographical strategic location, but it's not enough to have a strategic geographic location if you don't have the best connections. So we need infrastructures that connect us to the world. 재개발이라고 해서 무언가 짓고 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바르셀로나는 바다와 도심을 연결해 전통과 현재, 바다와 사람이 어우러지는 거대한 바다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항만 재개발의 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부산항 밤바다 위로 불꽃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부산항 축제는 우리나라 대표 항만 축제인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제대로 열리지 못하다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정상 개최도 반가운 일이지만 올해는 더욱 특별한 것이 친수공원으로 돌아온 북항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산항은 코로나 거리두기만큼이나 시민들과 거리를 두던 공간이었습니다. 시민 품으로 돌아온 후 처음 열리는 빔의 축제에서 빛과 바다와 사람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시민들은 여름밤의 낭만을 즐깁니다. 북항이 개발되면서 친수공원이 생기고 오늘 같은 쇼도 보고 이제 북항대교에서 불꽃까지 나오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더더욱 많아가지고 좀 자주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이지만 해양 레포츠를 즐기기 쉽지 않았는데요. 아이들에게도 어른에게도 신나고 색다른 경험이었겠죠. 북한 개방이 실감나는 풍경입니다. 카누를 탈 때 노를 젓는 게 그냥 우리가 흔히 타는 배랑 조금 달라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북한 재개발의 큰 방향은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문화관광 중심지와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 그 과정은 7개 특화지구로 나눠 진행됩니다. 1단계 지역은 게이트웨이 친수 문화지구로,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2단계 지역은 국제교류 도심 복합지구로, 부산역과 부산진역에는 정주공간 청년문화 허브지구로 개발하고, 영도 복내 지역은 근대문화 수변상업지구로, 영도 청학지역은 해양산업 혁신지구로 탈바꿈합니다. 남구 우안부두는 해양레저산업 혁신지구, 신선대, 간만부두는 항만물류지구로 특화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데 북항 1단계와 우안부두는 올 연말까지, 2단계는 2030년까지, 영도와 간만부두, 신선대 부두는 2030년 이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은 현재 부지조성공사 및 기반시설공사가 공정률이 93%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관련 공사는 다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1단계 사업 부지 내 주요 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가장 큰 급선무입니다. 특히 오페라 하우스는 2024년 중순 정도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랜드마크의 경우는 국제 공모를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박람회 전까지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은 교통망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종합교통망도 갖추는데요. 북항 일대를 커다란 원으로 잇는 환상형 교통망으로 7대 특화지구를 연결하고, 지하차도와 고가도로를 확장 신설해 북항 통합개발로 인한 교통 폭증에 대비하면서 광역교통망과 원도심과의 연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녹색교통수단인 트램과 보행자도로 등을 확충해 친환경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북항 재개발의 기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지금까지 146년 동안 닫혀있던 공간을 이제는 시민들에게 여가, 휴식, 힐링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돌려드리는 것이고, 둘째로는 원도심 개발과 연계를 해서 도시기능과 항만기능이 조화된 새로운 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4월 북항 1단계 친수공간 개방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연말 1차 시민공원 개방에 이어 2차 개방에는 문화단지와 야생화단지, 경관수로가 추가 개방될 예정인데요. 친수공간의 핵심은 1단계 구역 한가운데를 곡선으로 흐르는 경관수로, 그 위로는 6개의 다리가 놓이면서 북항 바다와 원도심을 잇게 됩니다. 셋, 둘, 하나. 부산항 북항이 146년 만에 부산 시민에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길을 연 수로는 바다를 향해 흐르고, 지난달 초록 싹이던 유채꽃밭은 그새 노랗게 만개했습니다. 분수들도 시원스레 물줄기를 뿜으며 북한 개장을 축하합니다. 바다가 탁 트이니까 제일 좋고요. 이제 이거 보니까 이제 유채꽃 단지도 있고 여러 꽃 종류가 많는데 이제 시민들이 와가지고 즐기기는 너무 좋네요. 마리나 시설은 북항 재개발의 핵심 해양 레포츠 인프라입니다. 요트 250척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 시설의 규모도 강점이지만, 무엇보다 국내 마리나 시설의 약점이었던 워터프론트 시설을 다양하게 확충한 것이 매력적입니다. 7층 규모의 클럽하우스에
숙박시설과 함께 실내 수영장, 실내 스쿠버 다이빙장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세계적인 수준의 해양 레포츠 시설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산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아침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요트를 타고 즐기고 그 수변 시설을 즐기고 놀다가 다시 교통수단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루 만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일일 생활권 이내에서 마리나를 즐길 수 있다. 삼면에 바다를 끼고 있지만 해양 레포츠, 마리나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던 터라 해양 레저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대 수심 24m 규모의 실내 스쿠버 다이빙장이랑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시민분들이 이제 즐기실 수 있는 공공형 마리나입니다. 그래서 국내 많은 해양 레저인분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이 또 계류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북항의 랜드마크가 될 오페라 하우스는 2024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있었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튼튼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창작 오페라 공모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국제 여객부도와 국내 최대 수변공원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각 기능별로 구역을 나눠 사업이 진행됩니다. 친수시설과 항만시설, 상업과 업무 등 복합 기능을 도입하는데요. 국제적인 관문과 친수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 재개발 사업인 만큼 변화 과정 하나하나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의 경우에는 싱가포르나 시드니 이런 관광 휴양 기능이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도시를 모델로 많이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클랜드나 로테르담과 같이 어떻게 하면 항만 기능 속에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어내지? 라는 지역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항 재개발의 경우에도 변화를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럽을 흐르는 거의 모든 강은 네덜란드를 통해 북해로 흘러갑니다. 네덜란드 제2의 도시 로테르담은 라인강과 마스강이 합쳐지는 하구에 발달한 도시인데요. 북해와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북해로 향하는 강들의 지류가 이곳에서 만나기 때문에 유럽 해상 무역의 출입구 역할을 합니다. 도시 전체의 수로가 마치 핏줄처럼 퍼져 있는 물의 도시인데요. 로테르담에선 한강보다 좁은 강 위로 컨테이너선이 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로테르담 항은 매년 14만 척의 선박이 거쳐가고 4억 6천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항만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화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최초로 자동화 터미널을 갖춘 가장 스마트한 항구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부산항만공사도 지난해 10월 한국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개장해서 운영 중입니다. 유럽으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물건들이 이곳을 거쳐가는데 우리나라와 유럽을 잇는 수출입 전초기지인 셈입니다. 항만 재개발은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로테르담항 재개발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로테르담 시민들도 항만 재개발의 과정과 흔적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시설물이나 또는 크레인도 볼 수 있듯이 항만의 모든 그 시설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항만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금 재배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부터 진행이 됐지만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굉장히 그 환경 친화적으로 지금 현재도 많이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낮은 나라라는 이름처럼 네덜란드는 국토 면적의 4분의 1이 바다보다 낮습니다. 국가 경제에 있어 바다와 강의 활용은 필수였죠.
그래서 과거부터 어업, 제방개발, 물류, 조선산업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특히 조선산업은 가장 핵심이 되는 산업 분야로 강 유역을 따라 100여 개의 조선소가 위치해 지역 경제를 이끌었는데요. 다양한 선박을 건조해 전 세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로테르담의 항만과 공업시설에 집중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로테르담은 도시 전체가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로테르담 중심부에는 오래된 건물이 거의 없는데요. 성 로렌스 교회는 독일군의 폭격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물입니다. 전쟁 후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로테르담은 복구라기보단 새로운 시도로 가득 찬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재밌고 실험적인 건물들로 현대 건물의 박람회장이라 불리는데요. 이색적인 건축물을 보고 또 강변에서의 여유를 누리려 전 세계 관광객이 로테르담을 찾습니다. Das ist irgendwie eine wunderschöne Stadt. Also wir haben uns das nicht so schön vorgestellt. Rotterdam ist bei uns in Europa bekannt als Ölhafen, Kraftwerke und ja, viel Chemie. Aber dass die Umgebung hier so schön ist, haben wir nicht geglaubt. Wir wollen zu den Cube Houses und dann zu dem großen Turm und dem Delfthafen. Das, denke ich mal, ist das Schönste hier in diesem Bereich. 로테르담에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건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텔 뉴욕은 과거 미국과 유럽을 잇는 선박 회사의 사무실이었는데요. 지금은 옛 모습 그대로 호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테르담 항만 재개발이 지향하는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 RDM 캠퍼스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조선산업 주도권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뺏기면서 조선소들도 문을 닫았는데요. 로테르담 항만공사는 폐조선소 공간의 생산성에 주목해 대학과 기업의 협업 장소로 재탄생시켰습니다. The reason why we changed it, well, circumstances were are actually the most important reason. This place was already here, and the empty buildings were actually a place where some activities took place which we didn't want as Port Authority. So we couldn't take the buildings down. These buildings are a monument, have a monumental value. So that's why we reuse them. 수면 공간을 활용하는 법. 매립을 해야 한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면 다양한 활용 방법이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 사무실, 다양한 규모와 용도의 수상 가옥. 로테르담에선 수상 시설물에 대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교통수단도 예외가 아닙니다. 골목처럼 얽혀있는 수로를 이용하기엔 수상 택시만한 것이 없습니다. 좁은 육지 면적에 비해 네덜란드의 낙농업은 세계적인 수준인데요. 이제는 수면을 생산 현장으로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수상 농장, 플로팅 농장입니다. 40여 마리의 젖소들이 수상 농장과 육지의 초지를 오가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수상 목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장의 범위도 넓혀갈 계획입니다. So we are the world's first floating farm, and actually this farm is with cows. So we produce
milk for the citizens. But the next farm, it will be next to this one, and that one will be also on the water, of course, producing vegetables and herbs by vertical farming. 네덜란드에서 강은 생산 공간이면서 생활의 공간입니다. 레저와 스포츠 활동도 물 위에서 이뤄지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작은 배를 운전해 볼 수 있는 키즈 마리나는 가족 단위 나들이 객에게 인기 있는 놀이시설입니다.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물과 가까워지면서 물의 도시 시민으로 자라게 되겠죠. I think it's a great city for water tourism, and that's the reason why we're here today. Because we're visiting also. We're from another part in Holland. I think they felt like a captain. And my little niece, she said she was driving really good on the water. Right, Lily? 수상도시 로테르담은 특유의 개척 정신과 실험 정신으로 익숙한 개발 방식과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산업을 비운 자리에 새로운 산업을 업그레이드시켜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항만 재개발이 현재 진행형이란 점이 흥미롭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북해를 건너면 영국이 나옵니다. 두 나라는 17, 18세기 세계 무역 패권을 놓고 겨루던 관계인데요. 네덜란드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영국은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죠. 산업혁명도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는데요. 그런 만큼 산업의 쇠퇴도 가장 먼저 맞게 되고 쇠락한 지역에 대한 고민도 가장 먼저 하게 됐습니다. 런던 중심부에서 템즈강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가면 세계적인 항만 재개발 성공 사례로 꼽히는 도크랜드가 나옵니다. 도크랜드 중심부에 위치한 카나리 워프. 높은 빌딩마다 세계적인 금융사의 간판이 달려 있는데요. 과거 대영 제국의 관문 항구였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카나리 워프는 런던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 도크랜드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도크랜드 재개발의 핵심 단어는 경제성입니다. 재개발에 필요한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공적 자금 대부분을 인프라 구축에 투입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교통망 구축입니다. 도크랜드 내부는 노면 전차인 트램으로 촘촘하게 연결하고 런던 시내와의 연결은 경전철로 해결했습니다. 지형 조건의 제한을 덜 받고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도 적게 들어가는 경전철은 도크랜드에 어울리는 신교통수단인데요. 카나리 워프가 세계적 상업 금융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된 것도 편리한 교통망 덕분입니다. 지난달에는 총 길이 118km의 엘리자베스 라인이 개통했는데요. 엘리자베스 라인을 이용하면 카나리 워프에서 히드로 공항까지 44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The government created a new agency to lead the redevelopment of the Royal Docks and invested a large amount of money in new infrastructure, including mass transit, public transport, public realm and new roads. And today, almost 35 years later, lots of very significant projects have been delivered, including London City Airport,
Excel Exhibition Centre, London's main international exhibitions and conference centre, many thousands of homes, and we're now in the final phase of regeneration. 도크랜드 재생 프로젝트의 첫 단계가 경전철 건설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시티공항 건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도크랜드 경전철 개통과 같은 해인 1987년 문을 열었는데요. 기존 항만사의 안벽을 활용해 활주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공항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도심과 가까운 공항입니다. 영국 내 노선을 비롯해서 주로 미국과 유럽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카나리 워프 금융산업 관계자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여건입니다. 대영 제국의 관문항이었던 도크랜드는 20세기 초까지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항구였습니다. 하지만 대형화되는 운송수단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경쟁력을 잃고 사람들이 떠나는 슬럼가가 됐습니다. 도크랜드 재개발의 마지막 단계는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것. 항만 구조물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택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런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로열도크 지역엔 3,000세대의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마을이 정비되고 일자리가 생기자 사람들은 자연히 모여들었는데요.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학교나 병원 같은 기반 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무엇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마을 커뮤니티는 대화를 통해 갈등의 폭을 좁혀갔습니다. 마을의 자생 능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는 덤이었습니다. I think what we have learnt is that there is a real importance for all different types of amenities for local people, and I think as this area grows and develops, what we would love to see is a network of different organisations and businesses all working together, all recognising the things that they can do in the community and the things that they can't do in the community. 도크랜드 하류에 위치한 로열 도크는 아직도 개발할 곳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부둣가에 서 있는 커다란 건물은 옛 재분소인데요. 밀레니엄 밀스는 항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선박에서 직접 수입 곡물을 가져오도록 설계된 최초의 재분소입니다. 주변의 건물은 재개발 계획에 따라 철거됐지만 밀레니엄 밀스와 곡물 저장소는 건물의 역사성을 살린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o Silvertown is a site that's sat vacant for the past 30 years. So restoring the Millennium Mills building, which is behind me, so that everyone can enjoy it, people can come and work in that building, as well as Silo D, which is another asset on our site. We're going to celebrate those and make sure that people can enjoy them. And then making sure that the new architecture celebrates that in a way. It doesn't sort of overpower it, it makes it feel like it's a comfortable sort of neighbour to the amazing heritage buildings. 도시가 기능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통망이 확충돼야 하고 주거 안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영 제국의 쇠락한 관문 항구에서 첨단 금융 중심지로 변신한 도크랜드. 도크랜드의 성공엔 도시의 자생력이 있었습니다. 부산항 북항 2단계는 국제교류, 복합 도심 지구로 개발됩니다. 아직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잔잔한 지역인데요. 2030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이벤트가 열리게 될 겁니다. 엑스포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대형 이벤트의 하나입니다. Visitors to Busan 2030 will be able to enjoy the expo in great weather and a very safe environment. 2030 월드 엑스포와의 시너지 또한 북항 재개발의 동력이 됩니다. 부산의 얼굴을 바꿀 북항 재개발. 북항 재개발의 가장 좋은 모델은 어쩌면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항 1부두에서 세관을 거쳐서 현재 연안부두 터미널로 있는 조그마한 피어들이 붙어 있는 곳, 그곳을 지나면 롯데백화점이 있고 그 부산 대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영도의 무량장들이 있고요, 창고군들. 사실 이 풍경은 부산만이 가진 풍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부산이니까 볼 수 있는 풍경. 항만 재개발은 항구 도시들의 공통된 숙제고 세계 항구 도시들은 저마다의 환경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같은 점은 바다를 노리는 모든 대상과 소통하며 소외되지 않고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입니다. So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establish a very ambitious vision for your docks and to think about how you really integrate with your surrounding communities and the rest of the city to attract new investment and activity to the docks. 항만 재개발은 바다와 도심의 장벽을 없애고 바다와 시민을 이어주는 과정입니다. 2008년 첫 삽을 뜬 북항 재개발은 흐르는 물결처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미래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바꾸는 북항 재개발. 북항이 보여줄 미래가 기대됩니다. 북항 1단계 기반 시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부산이 유라시아의 해양, 관광, 물류, 상업 중심의 관문 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부산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북항이 부산 시민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합니다. 1876년 근대 개항 이후 대한민국 물류 핏줄의 심장이었던 부산항 북항은 이제 무역항의 역할을 마치고 146년 만에 열린 바다로 돌아옵니다. 미래를 향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한우에 대한 일품 생각. 한우답게 잘 키운 건강함으로 어떤 부위를 드셔도 맛있는 명품으로. 그래서 우리 한우 천하일품으로 만듭니다. 한우 중에 천하일품, 김해축산농협 천하일품. 삼시세끼와 함께 든든한 아침, 삼시세끼와 함께 즐거운 점심, 삼시세끼와 함께 행복한 저녁. 쌀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우리 밥상의 주인공은 역시 밥이니까요. 무농약 GAP 인증 순수 단일미, 논계 황금쌀 삼시세끼. 이런 미친 엑솔. 듀얼 에어백 기술로 특허받은 인솔 엑솔. 내 발을 위한 첫 번째 과학 엑셀런트 솔루션 엑솔. 같이 텐트 치고
먹고 웃고 같이 있어 좋다. 가치 있는 캠핑 콜핑이면 충분하다. 코리아 캠핑 콜핑. 다들 노력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해? 이런 말 지겹지? 이제 공부도 PT 받는 거야. 퍼스널 티칭으로. 기억해, 퍼스널 티칭. PT는 확실히 달라. 밀당 PT. 땡기시죠. We are 리턴하니 Are you happy하라. 가자 배달락원으로.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 땡겨요.